천년의 사랑. 예, 제 유튜브 명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2022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대기업 15% 이상 변경,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이 편집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 대비 129.6%가 증가했습니다. 그 회사가 원인을 설명한 것을 보면은 제품 마진 상승 등에 따른 수익성 증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걸 보면은 총 영업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총 영업비용은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의 합계액이 되겠죠. 매출 증가율보다 총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그 파급 효과로 129.6%가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내에 그 정유 회사가 그 종속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영업이익이 그 158.6%로 떨어져 가지고 영업적자 523억 원이 시현이 됐습니다. 회사 설명으로는 설비 확대에 따른 초기 고정비 부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그 아이테크놀로지가 지금 무슨 상품을 제가 하고 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재료비하고 말하자면 경비 두 가지로 그 얘기를 할 때 이 감가상각비 부분, 고정비 부담이 늘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그 사업 보고서가 정식으로 그 공시가 되면은 한번 추적해볼 그 흥미로운 주제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그 영업은 열심히 했는데 설비 확대 투자로만 그 얘기해서 감가상각비가 늘어가지고 적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타당한 얘기인지 그런 것이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SKD&D 영업이익이 69.3%, 그 다들 그 빨갛게 다들 내려갔는데요. 매출액도 줄고 총 영업비용이 줄었습니다만은 적게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원가가 그 상승했다, 판매관리비 뭐 제외하고 표현하더라도 그럼 회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동산 사업에서 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역기저 효과에 의한 전년 대비 영업수익 및 이익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역기지 효과라는 게 뭐냐? 저도 그 찾아봤어요. 전에 한번 찾아본 건데 또 깜빡깜빡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수치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때, 이때 기저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가 만약에 그 매출이 아주 별 볼 일 없었는데 올해 와서 아주 획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이번 경우는 그 매출이 8천억 원대였는데 5천억 원대로 3천억 원이 크게 내려가니까 이거를 역기저 효과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요. 기업 경영성과 용어에 굳이 경제 용어를 써야 할까? 재무회계 하시는 분들이 경제학자는 아니잖아요. 그 기업의 손익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원인을 얘기할 때 굳이 좀 난처한다고 경제 용어를 그렇게 쓰시면은 이게 과연 친절한
금자 씨한테 가서 교육을 좀 받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엔지니어링 영업이익이 73.1% 감소했어요. 매출은 13.3% 증가했는데 그 영업비용이 조금 더 증가했으니까 금액상으로는 뭐 그래도 많이 줄었죠. 19억 원이 줄었으니까 73%가 영업이익이 하락했는데,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이런 걸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추상적인 거. 금리 이상은 영업 외적인 얘기입니다. 영업에도 뭐 물론 그 반영이 되겠죠. 그 필요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을 텐데, 경기 침체가 뭐 참 엔지니어링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디 그 부동산이 아니고 그 건설 뭐 설계 분야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아쉽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주주한테 이걸 보고한다 하면은 뭐 이 실제 그 이 오너는 알겠지만은 뭐 본인이 직접 경영 일선에서 뛰었다 그러면은 이게 공개기업이기 때문에 주주가 오너만 있는 건 아니죠. 일반 주주들을 위한 좀 그 이 좀 더 그 확실한 그런 표현들이 좀 아쉽다 할 수 있겠습니다. SG세계물산 영업이익이 전년도에는 영업 적자였는데 아주 111억 원이나 크게 증가해가지고 72억 원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회사 설명을 보면은 패션 의류 시장 회복에 따른 전년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결과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원인은 패션 의류 시장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판매 수량도 늘고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위쪽의 내용을 보면은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 총 영업 비용은 반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원재료 가격이나 매출 원가보다도 판매 가격이 더 단가 인상이 됐다든지 뭐 이런 구체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아쉽다 할 수 있겠죠. 파미셀 뭐 바이오 의약 계통인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61.4% 증가했어요. 여기 위에서도 보듯이 매출 증가율보다 총 영업비용 증가율이 낮으니까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죠. 바이오 케미칼 사업부의 원료 의약 물질 뉴클레오시드 성장이라고 그랬는데 매출 증가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좀 좋지 않겠냐. 매출 그 단가가 인상이 됐는지 수량이 됐는지. 그래서 조금 간단한 거지만 이 매출이라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단순한 거거든요. 판매 수량이 늘었다. 또 단가가 인상이 됐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단순 산수이지만 영업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복잡한 함수로 다가오겠죠. 실무진에서는 만약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그러면은 경쟁 관계라고 그러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얘기할 때는 그 지금 매출액이라는 게 그 구성이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이 수량하고 단가를 이 각각 얘기를 해줘야 좀 더 이해가 좋고 빠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신 자동차 부품 회사로 찾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274% 크게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36.7% 증가하고 총 영업비용은 낮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회사 설명으로는 생산 물량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다. 그러면은 고객의 수요가 늘지 않았는데 내가 생산을 더 하면은 다 파는 거냐?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납품업체일 것 같은데 이게 완성차 메이커의 생산 물량 회복이라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뭐 불투명합니다.
뭐 종속회사 손익계산은 영업의 부분이니까 뭐 논외로 하고요. 롯데칠성음료 그 매출이 그 13.4%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은 그 낮게 한 0.7% 낮게 증가를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22.3% 증가했다. 회사 원인 설명으로는 매출액 증가 및 운영 효율에 따른 손익계산. 매출액 증가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죠. 운영 효율화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일반적으로는 원가 절감을 했다든지 운영 효율화라는 게 대부분 원가 절감 했다는 거를 운영 효율화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이 기업의 공시 언어로서는 좀 그 식자연하는 이런 표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전년도 42억 적자였는데 올해 아주 급격히 545억 원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느냐,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흑자 전환이 무려 1380%로 그렇게 됐습니다. 회사 설명으로는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한솔 아이원스 인수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본인들 한솔 테크닉스는 영업 실적이 별 볼 일 없는데 그 한솔 아이원스라는 것을 다시 그 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주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됐고 운반비 감소에 따른 수익성도 개선이 됐다.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잘 표현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이 이렇게 내려간 것은 원자재 가격 안정화란 게 내려갔다, 안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고, 운반비가 어떻게 또 감소가 됐는지, 일반적으로 기름값이나 뭐 경유값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운반비들이 많이 오르는 추세인데 이게 운반비 감소가 그 단가가 내려가서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물량이 줄어서인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거죠. 백광산업 가성소다 만드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55.5% 증가했어요. 나온 대로 매출 증가율보다 총 영업비용 증가율이 낮으니까 뭐 당연히 올라가는데 가성소다 판매 가격 상승 및 신사업 매출 증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도 이게 그 실질적으로 판매 가격 상승이다. 물량보다도 이것이 그 핵심적인 원인이 되겠죠. 주요 원인이니까 주요 원인만 얘기하면 된다 이게야. 등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또 신사업이 추가로 들어온 게 있는데 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은 신사업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좀 여기서 풀어주면은 그것은 친절한 금자씨가 되는 거죠. 대호 AL 영업이익이 413.2% 크게 증가했습니다. 쭉 지금 샘플링을 하는데 매출 및 그 손익구조가 30% 이상만 공시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왜 그런 경우 왜 그렇게 큰 변동이 있었느냐를 공시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빠진 기업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경제가 작년에도 별로 안 좋았고 올해는 더 나빠질 거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대세론인데 회사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단가 반영을 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형 소재 등 고부가재의 수주 물량이 또 증가했다. 물량 증가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원인 설명이라고 보입니다. 대오 AL 국제약품 전년도 영업적자 16억 7천만 원대로서 52억 7천만 원으로 흑자로 크게 돌아섰는데 흑자 전환율이 414.6%나 됩니다. 매출액이 5.7%포인트 증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총 영업비용은
0.1%가 내려갈 수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물량보다도 단가가 꽤 올라갔을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호흡기 관련 제품과 소염 진통제, 항생제 매출이 증가했다. 이게 이 감기라든지 이 코로나하고 관련돼 가지고 호흡기 관련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판매 단가가 저는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좀 유추가 되네요. 한일철강 영업이익이 86.3%가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증가 얼마 안 됐는데 총 영업비용이 14.4%나 크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원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율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매상 원가라고 나옵니다. 매상고에 대한 매상 원가 비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게 매출 원가도 아니고 매입 원가,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손익 내용에는 결국 매출 원가가 나오니까 우리는 원가율이라 그러면은 그 매출 원가율이라고 하든지 뭐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매입 원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유통업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일 것 같고요. 제조 원가는 제조 업에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출 이런 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는 생산 또는 그 전체 그 원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재고 자산의 가감액이 증감액을 반영한 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제가 또 좀 이해를 해 보려고 원가율이라는 용어를 썼길래 이 매입 원가는 매상고에서 총수익을 빼는 것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하고 거의 같거든요. 매출액에서 총수익인데 이건 영업이익이니까 총수익이면 매출 이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판매관리비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원가율이라는 게 매출 원가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퓨처넷 28.4%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설명된 거 보면은 중단 사업 매각 완료한 방송통신 사업의 매각 차익 등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영업 외 수익으로서 되는 건데 일시적 기저효과가 또 나오죠. 그래서 영업 이익까지는 났는데 요 쓴 거를 보면은 당기 순이익 중심으로만 써 놓은 거로 됩니다. 이거로 봐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은 더 올렸다 이런 얘기가 더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MH 에탄올 그 영업이익이 6% 내려갔습니다. 매출액이 8.5% 증가했지만은 총 영업비용이 12.8% 4.3% 정도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 구분해서 잘 얘기를 했어요. 매출액을 보면 주정 부분 판매 증가가 됐다. 8.5% 주정 가격이 인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골프장 얘기는 또 골프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그 에탄올 하면서 영업이익 및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영업 묶어서 얘기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 환율 상승으로 하면 만약 수입하는 게 있다면은 그 환율 상승 때문에 원가가 더 올라갔겠죠. 이 원재료 가격이 그래서 매출 원가가 증가로 했다. 요거는 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금 뭐가 아쉽긴 합니다만은 보령 그 제약회사죠. 영업이익이 36.6%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과 총 영업비용 증가율의 그 차이에 의해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전문의약품 중심의 견조한 성장, 견조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쓰고 있네요. 이 견자라 그러면 이제 어깨의 견자라는 건데 조는 무슨 한자일까? 조. 그러니까 이제 튼튼한 이런 얘기죠. 어깨가 튼튼한. 그러니까
말 맞다나 이제 얼굴은 가오가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깨가 펴진다 견조한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일반 의약품 수탁 및 전 부분에 걸친 사업 호재에 따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다. 좀 두리뭉실한 기분이 조금 들어가요. 어쨌든 뭐 이익이 났을 때는 뭐라고 표현해도 그래 이익이 났으니까 그냥 그 내부적으로도 그냥 도장 찍고서 그런 아니 사인하고서 자 공시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이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만약에 결정권자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쉽고 단순한 말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좀 요구할 것 같아요. 아시아시멘트 그 영업이익이 8.4% 하락했습니다. 요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거죠. 판매 단가 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됐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은 더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그 당기신욱은 작년보다 그 비경상적 이익 감소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이 영업이익만 가지고도 주요 원인을 그 얘기를 해줘도 충분히 그 가치 있는 공시라고 생각합니다. 삼양 패키징 영업이익이 48.6% 감소를 했어요. 원료가 상승 등으로 그냥 원료가라고만 하지 뭘 등까지 그러니까 비용 뭐 이런 거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업이익 세전이 이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원인 수익성 악화에 따른 이것도 결과고 그럼 뭐냐 원인은 원료가 상승 등으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료가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면 판매 가격은 왜 못 올렸냐 하는 것은 이 삼양 패키징이라는 업체의 업종의 특성 때문에 심한 경쟁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못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이 849.6%나 매우 높게 증가했습니다. 판매 물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여기서는 단가보다도 물량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매출액이란 것은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면 감사하고 판매 가격 상승 및 해상운임 하락. 해상운임 하락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해상운임이 선임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됐는데 H&M 그 구 옛날 한진해운 이런 데라든지 해운회사 그런 그 결산 내용이 좀 나오면은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해상운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락을 했느냐.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올라간 거로 되어 있었는데 제 지금 기억으로는 한미 글로벌 영업이익이 56.8% 증가했어요. 그 국내 사업 및 해외 자회사 사업 호조 이런 거야말로 진짜 공시하나 마나 안 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 듣자고 보자고 어, 공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또 투자자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얘기 듣자고 그거 자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전화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냐 매출에서 매출 가격이 단가가 오른 거냐 수량이 판매량이 증가한 거냐 뭐 이런 얘기라든지 원재료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 이 주주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게 매출이라는 게 수량 동각이 저기 단가고 매출 원가라는 것은 재료비에다가 경비를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재료비가 어떻게 됐고 그 경비가 어떻게 됐다.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충분한 원인이 되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식자연들 한다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되겠는지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삼진제약
영업이익이 31% 감소했습니다. 시설 투자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구체적으로 요건 표현했네요. 요게 이제 그 제조 원가 및 그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상승이 됐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좀 여러 그 건강식품을 좀 팔려다 보니까 경비 판매 관리비를 좀 더 많이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요거는 좀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수량은 그래도 늘었다. 아무리 봐도 그 원재료 가격은 더 상승한 것 같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롯데 렌탈 영업이익이 26% 증가했습니다. 오토 렌탈 및 중고차 판매 등의 기존 사업 수익성 확보. 이것도 너무 좀 추상적이고, 그 판매량도 좀 늘었고, 그 렌탈 그 건수도 늘었고, 또 중고차 판매도 좀 더 늘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매출이 또 매우 크거든요. 2조 7천억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면은 좋을 텐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KT 스카이라이프 영업이익이 13.5% 감소했어요. 회사 설명으로는 매출은 TPS 가입자 증대 및 자회사 HCN 매출 반영. 이런 건 이건 뭐 안 쓴 거나 다름없지. 안 쓴 거나 다름없어요. 가입자 증대는 얘기가 됩니다. 가입자 증대. 이거를 그냥 그 뭐 판매량 증가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 가입자 증대가 맞을 겁니다. 스카이라이프니까. 그 말하자면 위성 안테나로 그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단기 순이익은 뭐 이제 영업의 성격이니까 또 생략을 해보고요. 신일전자 69.2% 감소했습니다.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원가율 증가에 따라 다른 영업이익 감소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 등,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주요 원인 얘기할 땐 등을 좀 빼야 되지 않겠냐. 신일전자의 원재료 가격이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원재료 가격 단가 상승 및 또 환율 상승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제조 원가가 크게 증가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바람직한 표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일곱 번째 이 2022년도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이상,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변동 기업에 대한 그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한번 따져 묻고 가는 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찾는 그런 그 습관이나 훈련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왜 그런데 왜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따지는 그런 기분이 든다면은 어, 왜 그런데보다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또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왜라고 하기 전에 why 영어로는 why인데 그냥 우리가 원인이 뭔데 그러면 얘기하다가 아니 그거는 진짜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본 원인이 뭘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논리를 생각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계가 어떤 논리 연습의 훌륭한 도구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